안녕하세요. 지금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오픈하기 전에 지금의 세상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죠. 5분? 5분 정도 거리인데 분더킨트 전시회도 하고 커피도 팔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거기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의 세상에 오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조금 에너지 있으신 분, 혹은 저에게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힘을 종종 얻곤 하는데 많이 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 벌써 월요일 먼저 시작하셨겠지만 저도 이번 주를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린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요, 조금 길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예요. 여가 시간 충분하고 여유로운 직장 생활, 높은 급여, 분명 괜찮은 직장인데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 퇴사하기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다음 일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 망설여진다. 라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하시는 말인데 저와 다른 건 여가 시간이 충분했죠. 높은 급여 빼고 다 충분했던 건, 높았나? 높았다고 또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빠지면. 딱 이건 것 같아요. 분명히 괜찮은 직장인데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괜찮은 직장인데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 고민에 어떤 책을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 또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너 이거 문제지라고 꼭 찝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겪을 수 있겠다 라고 빗대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에 들어가서 읽는 문제 자체에 들어가서 그걸 짚어준 책이 아니라 좀 밖에서 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이 책이 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고민을. 제가 이 고민들을, 적혀져 있는 고민들을 매일 보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어떤 고민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머리에 좀 익힌 다음 책을 읽다 보면 그 생각나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민이 딱 떠올랐어요.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오네. 아까도 그랬어. 말이 잘 안 나와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생각이 많으면 그 말이 잘 안 나온대요. 단어를 바꿔 쓰거나 그런데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어떤 책이 생각이 났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중독사회라는 책이고요. 중독사회 누가 썼냐면 맨 윌슨 셰프, 윌슨 셰프님이 지으셨네요. 이상북스에서 나왔고요. 우리는 모두 중독자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뒤쪽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 사회가 중독자처럼 움직인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휘청거리게 만들었는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모두 중독자다. 물질이든 행위든 혹은 관계든 그 어떤 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집착한다. 개인을 넘어 온 사회를 통제하는 중독의 특성과 작동 과정을 파헤쳐 진정한 자유, 건강한 삶에 이르는 길을 모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실은 중독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듯이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은 실상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그 질병과 대면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독 행위자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사회도 질병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사회 그 자체가 질병이란 뜻은 아니다. 다만 사회가 스스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 그 사회의 회복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개별 알코올 중독자나 여타 중독 행위자들은 회복을 위한 준비 자체를 갖추기 전에 대체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역시 바로 그 바닥으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이 책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경고나 아이디어들에 대해 하루빨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병,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음식 중독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 또 걸리기 전까지 어떤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중독에 걸린 거죠. 그런 중독이 어떤 게 있고 왜 걸렸고 그 중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시스템은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직시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읽으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야 무슨 내용이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조금만 더 참고 뒤로 계속 읽다 보면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정신적인 면에서 되게 공감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가 시간 충분하고 여론, 직장생활 높은 급여 분명히 괜찮은데 왜 이렇게 지루할까? 다음에 나는 이 일을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안정이잖아요. 여가 시간 충분하고 여유롭고 높은 급여, 딱 그 안정에 중독이 되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중독적인 상황들, 중독 사회, 그러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 중독 사회 시스템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야 무슨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조금 더 참고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았던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아직까지 안 나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차를 보면 중독자, 중독사회, 중독 시스템에 대해 나오고, 중독의 특성들, 그러니까 어떤 중독들이 있는지 막 나와 있어요. 중독이 왜 걸리냐라고 하면 뭐 자기 중심성도 있을 수 있고, 이유가 통제, 뭐 부정직함이라는 중독이 걸리면 어떤 특성을 갖는지도 나와 있고, 중독의 과정 혹은 중독 사회가 유지되는 비밀, 사회는 어떻게 중독자가 되는가라고 해서 그 중독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까지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사회 전반적인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거짓된 뉴스들도 너무 많아서 책을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도 또한 100% 사실이거나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읽고 느끼면서 스스로 정보들을 선택하는 힘들은 분명히 길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한 사회를 중독 시스템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그 사회를 나쁘다고 욕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그 중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독하면 제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왜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지. 근데 단순히 그 알코올 중독이 걸리기까지 또 다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들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쭉쭉쭉쭉쭉 알코올이라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과정 중독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또 보면 우리는 이 사회가 일종의 질병을 갖고 있는 현실을 기꺼이 대면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중독된 사회는 사회 자체가 아픈 상태이며, 따라서 모두 노력해서 그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중독은 나쁜 게 아니야. 중독은 나쁜 게 아니다. 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중독하면 굉장히 나쁘다는 이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좀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독은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중독에 빠지면 우리는 화, 통증, 우울, 혼란, 심지어 기쁨과 사랑마저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혹시 느끼더라도 단지 희미하게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단순히 중독에 걸려서 끝이 아니라 화학 통증과 같은 감정적인 것까지도 희미하게 만든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정 중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알코올, 니코틴 뭐 이런 걸로 물질적인 중독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과정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이런 거예요. 돈 모으기 중독. 우리나라 사람 좀 그렇잖아. 도박 중독, 뭐 일 중독 이런 게 과정 중독이다. 중독 제일 재밌었던 건 걱정 중독이에요. 제가 약간 걱정 중독인 것 같아요. 걱정충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과정 중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과정 중독에서 좀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의 공감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글귀인데 한 중독자가 우울증도 걸려서 그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녀에게 그 참여한 그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평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대요. 그 회복 프로그램에서 그게 딱 어떤 문장이냐면 주여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저 수용할 수 있게 평온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건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글귀를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예전부터 저도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없긴 하지만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수용하게 하는 평온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내가 바뀔 수 있는 용기가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런 지혜만 있어도 사는데 엄청난 큰 자산이죠, 자산. 지혜가 참 자산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기라는 치유 과정들이 조금씩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중독 시스템은 완전한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중독 시스템은 비활력 지향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시스템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고유의 힘, 깨달음, 지식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이 완전히 파멸할 가능성도 아무 말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중독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위협으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중독 시스템에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의 눈은 광채가 나고 매우 활기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선배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이 잘못된 세상에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 그런 에너지와 생기발랄함 등은 기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곧잘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고 무조건 조직에 적응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생동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원래 모든 조직의 공식 목표는 생산성, 이윤, 봉사 같은 것들이지만 이들의 비공식 목표는 시스템 자체의 보존, 그리고 현상 유지다. 라는 글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입들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점점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런 활력들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중독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가 시간이 충분하고 직장 생활은 너무 여유롭고 높은 급여를 받고 괜찮은 직장인데 왜 이렇게 지루한지는 혹시 중독 시스템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야 깨우쳐져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는 좀 나가볼까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께는 이 중독사회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한번 곰곰하게 읽고 나서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